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11월에는 제주 그림책 연구회에서 발간한 서광리 어르신의 그림책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오늘 가져오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우선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식재료 된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김태열 어르신의 예나 지금이나와 그리고 또 한평생 벌농사를 지으신 내용이 아주 잘 담긴 김태자 어르신의 꽃할망 벌하르방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어르신 그림책이 참 재밌어서 오늘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는데요. 어떤 책인지 빨리 만나볼까요? 네, 어르신 그림책은 그 대부분 이 본인들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의 입말을 통해서 책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읽어드릴 책은 김태열 어르신의 예나 지금이나인데요. 제주 전통 된장 이야기를 간결한 글과 창의적인 그림으로 아주 잘 풀어낸 책이기도 합니다. 책 내용이 짧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우영팥에 매년 장콩을 심는다. 음력 11월이 되면 그 장콩으로 메주를 만든다. 한 번에 2말, 대박으로 8개다. 제일 먼저 콩을 삶는다. 콩을 삶으면 아이들이 달려든다.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 그만 먹어라. 먹을 게 많지 않았던 그때 아이들은 자꾸 입으로 가져간다. 장콩 삶을 때 고구마를 같이 삶아 먹으면 엄청 맛있다. 만든 메주는 한 달 동안 음력 12월까지 말린다. 항아리에 말린 메주를 넣으면 그 다음은 소금물이 중요하다. 소금을 물에 이틀 정도 두면 아쟁이는 가라앉고 물을 따르면 깨끗한 소금물이 된다. 메주 놓고 소금물을 놓고 대낭으로 얽어서 지둘린다. 메주는 한 가득 넣으면 안 된다. 가득 놓으면 조성 간장을 만들지 못한다. 음력 3월이 되면 작물을 따른다. 조선 간장이다. 간장은 처음엔 붉은색을 띠다가 시간이 지나면 거무스름해진다. 조선 간장은 삼다수 큰 병 4개에 담았다가 아이들 4집에 나눠준다. 큰딸은 서울 살아서 못 주고 다른 아이들만 준다. 메주는 다라이에 놓고 주물렁 항아리에 넣으면 된장이 된다. 지금도 된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준다. 올해는 큰 며느리가 된장이랑 간장을 만들어 갖고 왔다. 맛있었다. 된장으로는 배추 된장국, 무 된장국, 여름에는 냉국 만드는데도 한몫한다. 예나 지금이나 된장은 밥상의 큰 반찬이다. 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책 내용을 들으니까 된장 만드는 모습이 눈앞에 훤히 그려지네요. 네, 사실 이제는 그 메주로 된장을 만드는 집이 정말 귀한데요. 대부분 마트에서 간편하게 사 먹기도 하잖아요. 쉽고 편리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어떤 감사함이랄지 소고중함도 많이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야기해주는 그림책을 보면서 아, 된장 하나를 만들 때에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이셨구나 하면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또 이 김태열 어르신의 그림책은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다고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제는 된장이나 간장을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하는 전통 방식을 기록해 놓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제주에서 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주 어르신의 입말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책 속에는 된장 또 간장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삶이 곳곳에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삶은 장콩이 아이들의 요깃거리가 되던 시절이거나 예부터 제주의 척박한 땅에서 재배할 수 있었던 작물이 이 콩이었기 때문에 제주 음식의 기본은 된장이라는 점, 그리고 또 이런 전통 방법들이 한 세대를 지나서 며느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그림책을 만든 김태열 어르신의 제작 후기도 궁금한데요. 네.
네, 그 책 뒷면에 보면은 이 후기에 대해서 아주 짧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림도 연필도 잡아보지 않아서 큰 부담이었다고 해요. 남들한테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림책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림도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되고 또 어르신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주 퍽이나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지났던 이야기들을 마음껏 하니 이 즐거웠던 시간으로 그림책 학교를 기억하시고 있더라고요. 네, 서귀포, 대정, 서광설이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그림책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 책도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태자 어르신의 꽃탈망 벌하르방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그 제주 입말로 풀어낸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책 속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고튼 동네 고튼 올레 3년 연애 끝에 시집 가신 뒤 우리 하르방이 몸이 약해나서 경헌 뒤 벌허멍 몸이 좋아전 과수원에 벌이 들어간 벌 4통으로 시작한 게 어젠 100통이 되었죠. 벌 허담보난 난 꽃탈망이 되언 꽝난 꽃, 구기자꽃, 밑간꽃, 유채꽃, 엉겅퀴꽃, 밤꽃, 인동꽃, 들에 가민 꽃만 보여. 혼번은 고사리를 꺾는 뒤 이래 돌아서도 꽃냄새, 저래 돌아서도 꽃냄새, 꽃냄새에 취해 꼼짝 못한 때가 이선. 꿀따멍 밴 꽃냄새 탓이었던 거라. 벌은 빈질빈질 불룩이 꿀을 물어와 발에 꽃가루 묻히고 엉덩이는 빈달빈달 입은 주둥이가 불룩 얼룩달룩 그뭇 그서진 게 고랑 몰라. 겨울장 자멍 벌들이 하영 죽는 뒤 입춘이 되면 살아있는 벌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3, 4월 유채꽃 따라 날아다니지만 우린 꿀 안 따. 잠만 자당 나와 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뒤 유채꽃 피었젠 일시켜 불민 벌이 지쳐불어. 경허고 유채꽃 꿀은 맛도 덜어주게 색깔도 돋지름 언든 거당고. 실컷 놀멍 휴식을 취한 벌들이 5월이 되면 힘이 좋아져. 이때 밑간꽃꿀을 듬뿍 먹게 하는 거라. 밑간꽃만이 아니라 찔레꽃, 꽝난꽃, 졸갱이꽃 잘 따면 2번도 따주. 꽃 좋은 5월에 딴 꿀은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온 천지 핀 꽃이 다 내 님. 여왕벌이 분봉하는 것도 5월부터 7월까지 하는 뒤 헐때 봄인 장관이라 여왕벌 한 마리가 수만 마리를 데려가. 서광지경이 꽃이 많이 피는 뒤라 벌들이 신나주. 여름엔 벌이 더위 먹을까봐 풀배영 덮어준다. 알기 돌보는 것주룩 온 정성을 다 하게 되어 벌이 고마완. 여름에도 베라벨 꽃들이 하영 피난 벌들은 쉬질 못하여 깨꽃, 콩꽃, 홍합꽃 잘도 초장 댕기 먼 꿀을 따. 다른 동물은 진루당 잡아먹던지 폴던지 해사주만 벌은 실컷 꿀을 모아줘던 진양으로 사라져버려. 벌 주인이 죽음인 몸에 노랑띠 둘른댄 하는 말도 있어 상복 입은 거 주게. 의리도 있고 주변이 빈찍빈찍 코콜허걱 벌들 허는 거 보민 배울 게 많아. 나무진으로 밀봉허영 나쁜 공기 못 들어가게 집 단돌이도 잘하고. 아꼬운 개구쟁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꿀벌. 난 자식들 신디 벌만큼은 꼭 물려주고 싶어. 네, 꽃할머니가 됐다는 말이 참 애틋하게 들리네요. 또 어르신이 오랜 세월 동안 양봉을 하면서 벌들한테 느낀 고마운 마음도 느껴집니다. 글도 그림도 참 따뜻한 책이네요. 네, 저도 이 그림도 정말 이 화사한 것이 보는 내내 정말 제 마음까지 다 따뜻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자연을 대하는 이 어르신의 태도에서 저도 배울 것이 참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봄에 유채꽃이 핀다고 꿀을 다 따는 것이 아니라 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바로 일하면 힘드니까 꿀을 안 딴다는 이야기도 그렇고요. 또 여름에는 더울까 봐 풀을 베어서 벌이 쉴 수 있도록 덮어준다는 이야기에서도 정말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과하게 많이 취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이 필요한 정도만 취하면서 이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가 김태자 어르신의 그림책에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벌을 자식처럼 또 평생 친구처럼 대하는 게 그래서 많이 느껴집니다. 또 제주 입말로 풀어내니까 어르신의 느낌과 생각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이 책의 후기도 궁금합니다. 네, 이 책 뒷면에 또 이 어르신의 후기가 아주 또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요. 네. 어르신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우주와 인간은 하나라는 책이 생각나서 태양이 빛나는 우주의 하늘 아래 산과 바다 그리고 온 천지에 나와 나의 가족이 사는 집을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 김태자 어르신은 평소에도 책 읽기를 즐겨 하시는지 표현이 정말 남다른데요. 그래서 이 그림책에서도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물씬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지워져가는 본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쓰게 되어서 가슴에 담아둔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서 무척이나 감격스럽다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옛 추억을 회상하니 아주 더 젊어진 것 같다고도 하셨는데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 어르신 그림책 학교를 통해서 노년에 더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바람도 전해주셨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그림책이 참 따뜻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데 다음 주에도 만나볼 수 있나요? 다음 주에도 서강리 어르신의 이제 그림책 2권을 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르신들 모두 이번 그림책 만들면서 특별한 추억이 많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문화 활동과 함께 자긍심을 심어주는 제주 그림책 학교 같은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